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처방이 굉장히, 조문을 읽다 보면은 처방이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책에서만 나오는 어떤 처방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처방들이죠. 반석환 같은 경우에 저도 솔직히 해서 모릅니다. 그냥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건 뭐 쓰지도 않는 처방인데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 치료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불과 한 뭐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뭐 사람들에 대해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 한약과 침, 뜸, 뭐 이런 정도 가지고만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그 방법이 모색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특이한 처방을 썼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 우리가 옛날로 글을 말하면은 필요 빈거, 요즘 말로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그 잘 사용하지 않는 처방으로 약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인이 여성이 생리가 폐에서 끝났다는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생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리불순이 발생이 됐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생리불순이 있으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약들을 쓰면 되죠. 그런데 반석환으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지복령환이라든가 뭐 계지복령환뿐만 아니라 뭐 사물탕 위주의 어떤 처방이 보통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대승기탕이라든가 소시오탕, 대시오탕 이런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약을 사용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특이한 거구나. 그런데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장벽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궁의 어떤 내막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뭐 뜻으로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런 것을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한문을 조금 더 이해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뭔가가 굳어졌다. 이 장은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아마 자궁이겠다라는 것을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문 같은 거 예전에 글들을 볼 때 항상 그냥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후의 사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가만히 글을 보세요. 이것은 뭐죠? 누군가가 추론한 거죠. 추론적인 해석이죠. 추론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성이 생리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자궁의 벽이 딱딱해지면서 뭔가가 이렇게 뭐 끝이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마른 혈이 있다. 건혈이 있다는 거죠. 건혈이 있어서 허연 물체, 그러니까 뭐 대하 같은 거죠. 이것을 배출하면 반석환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리불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해서 장은 즉 자궁이다. 그것은 우리가
뭐 속된 용어라도 뭐 속된 용어로 봤을 때 우리가 글을 볼 때 몰라도 100%알 수가 없습니다. 한 50%, 60%만 대충 알아도 나머지는 여러분 통밥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일단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지자는 마땅히 산자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생리가 원활하지 못해 있잖아요. 여기에는 자궁의 어떠한 것이 딱딱히 굳어져서 흩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주애를 단 사람도 이거하고 좀 상충이 된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땅히. 근데 이 말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 사람들이 자 이렇게 자기의 뜻을 아주 진짜 강조를 할 때는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지자는 당작산이다. 우리가 그 대학이라는 첫 그 조문의 첫 구절을 봤을 때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라는 글 있죠. 거기에서 정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친자, 친민의 이 친자는 신은 당작신 마땅히 당작신으로 해야 된다. 왜? 신자하고 친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배울 때 여러분 이런 것도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친자가 진짜 신자냐? 이것은 반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정자 같은 분들은 이건 마땅히 신어야 돼. 우리 조선 시대는 신으로 읽었어요. 그러나 양명학에서는 이거는 친으로 읽었어요. 아니다. 이거는 친으로 읽어야 된다. 일본 학자들도 친으로 읽었어요. 다 나름대로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글 쓰는 방식, 이것은 마땅히 산자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문헌이 전수되는 가운데 지금도 저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에서 하다 보면 글자를 오류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슷한 그러니까 발음은 같은데 찍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어느 글자가 오류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출판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오류가 오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글을 쓴 사람은 이 오자를 잘 못 찾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있는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글을 보기 때문에 이 글, 뭐를 잘못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 문헌이 이렇게 전수된 게 여러분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한 수백 년, 500년에 걸쳐서 또는 천년에 걸쳐서 이렇게 글이 전수되어 나기 때문에 글 가운데는 오자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유명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자기 생각으로 약간 통밥을 굴려가지고서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 경수가 폐에서 분리한 자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럼 어혈이나 수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성이 때가 돼서 생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생리 날짜에 안 나오기 시작한다.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추론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견벽하야 불산자는 자궁에 건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혈이 아니라 말은 이것도 추론이죠. 자, 요거는 1차 추론. 그죠? 합리적인 추론이죠. 요것도 2차. 그런데 이것은 조금 수혈이 아니라 마른 건열이구나. 라는 것을 추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자, 어쨌든 간에 그 장의 그 자궁의 그
그것이 딱딱해져 가지고서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증상이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는 그 앞에 있는 이 글을 이해할 때는 경수폐분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것을 쓰는 것보다도 경수폐분리를 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증상이다. 그러나 중유건열은 추론하는 이치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쓴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진을 했는데 하복부가 뭔가 이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에는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가정도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이런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문 같은 거 해석할 때는 우리가 책들을 보면은 옛날에 뭐는 뭐다 어떤 이유 때문이다 쭉 나열해서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글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고민을 글 쓴 사람의 고민을 이해하는 게 또 하나의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이 상황에선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자, 이른바 그 건열이라고 하는 것은 혈분이 이 건열이라는 말 속 자체에는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느냐. 결국은 왜 굳이 여기서 그 조문에서 이 건열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어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마른 혈이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선 건열의 의미는 우리가 보면은 자, 우리가 대변도 변분이라고 안 하고 대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조시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그 용어를 선택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혈분이 건열을 썼을 때는 이 내막에는 이면에는 혈분이 조열에 의해서 증발되어 가지고 건조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축된 것이 더욱더 딱딱해진 거다. 견고해지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한다면 예전 사람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쓴 거예요. 여기에 음양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죠. 열이 현실이란 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오직 주어진 조건에서 해석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고전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거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비교적 그래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2000년 전, 1500년 전 사람들과 같이 어느 정도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저는 이거 글을 나름대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 혈흔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여성들이 대화를 흘렸을 때, 대화가 있을 때 거기에는 피찌꺼기라든가 약간 이렇게 조금 붉은색이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반석칸으로 납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안에다 자궁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죠. 이 경우에 저당탕으로 치료하지 않고 반석칸을 이렇게 자궁에다가 집어넣는 데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이유가 있다. 경험이 부족해서 잠시 옛사람들의 해석을 취해가지고 대신하니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습한 여성들이 어떤 그 아래가 이제 축축해가지고 습한 것을 마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행위는
그 건혈을 윤택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반석화는 반석과 행인 딱 두 가지 약으로 치료를 한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쓴 거다. 우리가 이거는 뭐 쓰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그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구나. 치료 방법을 많이 모색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행위는 말은 윤혈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한론에서 행위는 수기를 치료해 주거든요. 치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치료할 때 치수작용이 있다. 근데 이런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를 보면은 이것이 약간 윤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의심은 좀 들어요. 이 처방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부인 그냥 있겠습니다. 부인의 62가지 종류의 풍가, 복중, 혈기, 자통엔 홍남아주로 치료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광범위한 어떤 그 통치방으로서 그 치료를 얘기한 것 같은데, 자, 혈기 자통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자라고 하는 거는 혈기통이라고 하지 않고 자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경우로 쑤시듯이 아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말하는 혈이 뭉치고 기가 막혀서, 혈이 뭉치고 기가 막혀서 복중에 자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죠. 그 증거가 부족해서 제가 감히 이렇게 판단할 수 없으나 혹 그것은 어혈의 결국은 연고가 아니겠는가. 부인관이라고 이 편제는 부인과 질환이기 때문에 부인과의 대다수 병은 그러니까 결과죠. 부인과의 병증을 일으키는 것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다양한 원인의 결과는 뭐냐면 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2종의 종풍과 36병의 천변만단을 수만 가지 변증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혈수 변조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 병독의 성향을 살펴가지고, 병독의 성향도 여기서도 그 생혈이냐, 숙혈이냐, 건혈이냐 이런 거죠. 거기에 한혈, 허실이 개입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치료한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도 그 홍가마주 처방은 아마 이것은 중병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처방으로 썼다. 이렇게 통치방 개념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금계유략이 한 사람의 글이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전부 다 그 채집한 그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지역마다 그 처방을 채집했다는 거예요. 채집해가지고 모아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한 사람이 앉아서 모든 많은 환자를 보고 다 이런 처방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고 했다라고 다 전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처방을 모으면서 나름대로 이건 어디에다 쓰는 약이더라 라고 기록해 두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론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상한론도 중경 한 사람의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경 자신도 자기 처방도 그전 사람의 처방들을 분명히 했잖아요. 채집군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처방을 모으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응용을 하면서 가감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중경방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들이 제자들에 넘어가면서 또 자기 의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글을 배워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글을 해석하는 방식이.
논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논어 하나만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글이죠. 논어 그 학위장의 첫째 번째 구절. 학위 시습지면 불령 여러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토를 보면 학위 시습지면 이렇게 있죠. 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가정이죠. 가정.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면 이런 뜻이죠.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 토를 왜 면이라고 했을까? 그죠? 왜 조선시대 초기의 학자들은 왜 굳이 토를 면이라고 했을까? 이 토를 왜 안 했을까? 배우고 익히는 것이 때때로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왜 면이라고 했을까? 예. 이것은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주자 해석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주자의 해석은 면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주자의 그 해석하기 일종의 공자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한 것이냐. 그걸 입각처래라고 그래요. 입각처. 누구를 위해서 말한 것이냐. 학위 시습지면 불령 여러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생들, 일반적인 제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지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라고 현토를 다룬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퇴계 계통의 그 해석과 율곡 선생은 자기 나름대로 그 현토에 대해서 수정해 놓은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책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볼 때 당연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거, 저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에만 이렇게 충실을 하고 어떤 그 확실하게 변증이 드러났을 때는 물론 제 나름대로 글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론적인 거, 이거는 단순한 거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의학을 이게 이해하는데 아주 정말 핵심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는 상한론에만 해당되는 얘기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지는 어디에나 통용이 되고 만일의 경우 이와 같은 이치가 중경에만 해당되고 금원시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금원시대의 학설 또한 오늘날 시대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약을 쓰는 치료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궁을 무슨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한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와 같은 우리 몸에 나타난 궁극적으로 나타난 병독, 병이, 병송의 성향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는 뭐죠? 병명을 알지 못하면 치료를 안 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병명을 모른다. 병의 원인, 이 병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나타난, 물론 이것이 한의학의 나쁜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병명이라고 하는 거는 양방적인 병명도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병의 원인도 더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과거의 치료 방법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방법이, 그것은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라든가, 여러분 상한론에 보면은 병의 증상만 나열해 있지 이 병증이 왜 생겼는가 막 해놓은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쇼크 받았다든가 분노를 했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남자, 여자, 노약자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증상만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 치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조금 건방질지 모르지만 제가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득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야 뜻을 얻었다. 예, 득의 한 거는 예,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수증 치지하고 견병지원 이 두 개에서 이 글을 이해하는 게 이 말을 찾아내기까지 이거는 분명히 후세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키포인트고 그것이 우리가 한의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체라는 거예요. 요체. 예. 요체. 예. 제가 그 상한론 자서변에서도 그랬죠. 예. 기사자는 필지의 기요라고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요체를 들은다. 한태지가 쓴 말이에요. 예. 한태지가 그 춘추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예전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반드시 요체를 쓴다. 예. 그 요체는 뭐냐? 예. 병위에 해당되는 증상, 병성에 해당되는 증상, 병독에 해당되는 증상.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생리가 불순하다. 그런데 보니까 건혈이다. 그러면 건혈 속에는 여러분 이 음에는 병성이 내포되어 있죠. 예, 병성이 내포되어 있고 하복 보니까 병위도 예, 내포되어 있고 이 증상에는 이와 같은 현상에 이와 같은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른 혈이 말랐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죠. 병이, 병성, 병독을 추론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글이 가지고 있는 예전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 나름대로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에서는 이것을 뭐 철학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의 구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어떠한 글자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않더라도 예, 이것도 비판을 받으니까 자 그러나 이것이 그 예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예. 그래도 이 정도의 글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뛰어난 난목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예. 벌써 끝났네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